그 이종찬 씨가 이 박영간에게 그걸 하라고 특명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출판하고 난 다음에 현지 사정이 어떤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김한정 씨하고 이종찬 씨가 현지에 또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박경태 노르웨이 대사가 뭐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나고 했던 것 쭉 이렇게 제가 썼고요. 노벨상 100주년 기념 전시회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게 조금 큰 행사예요. 이때는 김한정이도 바깥에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뭐 그 비용은 FDL 돈으로 했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이 비용은 김한정이가 자기가 내한테 얘기하기로는 필라델피아 자유의 메달을 탄 돈 상금이 10만 불인가 근데 그걸 대통령이 자기한테 다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아마 갔을 거예요. 노벨상 100주년 기념 전시회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국정원에 직접 지시를 한 게 아니라 김한정이에게 지시를 해서 또 이때는 삼성 호암재단에서 이 돈을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라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또 1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삼성이 자세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때는 대통령이 김대중 씨가 직접 또 김한정 씨에게 또 그런 지시를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국정원도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걸 몰라가지고 우리도 다른 방식으로 또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우리가 뭐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외교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정원하고 외교부는 12월 3일에 보면은 국정원에서는 이런 경비는 우리가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우리가 보고를 올렸는데 그 한 달 후에 김대중 씨가 직접 김한정 씨에게 그런 지시를 내려갖고 노르웨이의 이 노벨 재단에 그렇게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는 김한정 씨가 청와대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노벨상 수상 공작 자체가 청와대가 주도가 되고 국가정보는 이제 하수인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심부름만 하는 처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은 청와대가 국정원한테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고.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청와대의 뜻이 뭔가, 의중이 뭔가, 이런 거 다른 방식으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12월 3일은 국정원의 입장은 뭔가 하면, 국정원이든, 정부원의 기관이든, 또는 어디든 간에 이 전시회에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 안 된다. 우리 판단으로. 그러니까 노벨재단에서 우리나라 기업하고 직접 직통해가지고 저거들끼리 하는 건 우리가 말릴 수는 없지만은 정부가 이게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우리가 보고서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김대중 씨는 국정원 다 집어치우고 우리가 경비를 지원하라 이렇게 돼서 경비를 그럼 지원할 때 어디냐? 지원은 결국은 경비는 그 부담은 삼성에서 됐어요. 결국은 삼성이 됐는데 처음에는 우리는 삼성에서 되는 것조차도 우리는 달가워하지 않았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 판단이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이 그거 이렇게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걸 자르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 대통령이 이런 거를 추진하면서 국정원에도 알리지 않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는 판단은 이렇습니다. 그거죠. 국정원뿐만 아니고 외교부도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네거티브한 그런 이펙트가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그 효과가 많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김대중 씨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확신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전시회는 2002년에 하기로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2002년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하면 그 야당의 공격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불필요하게 정치권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우리로서는 당연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절대 개입하면 안 된다. 이랬는데 청와대 판단은 그게 아니었어요. 김한정 씨가 이 노벨상 공작을 하기 위해서 해외 언론에 어마어마한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해외 언론 부분에 핵심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회동도 여러 차례 했어요. 5페이지 제일 초기에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썼고, 스웨덴의 외교차가, 스웨덴은 참고로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뭐 우방은 아니지만은 제일 가까운 국가예요. 유럽에서는. 아마 유일하게 공간을 아마 서로 가지고 있는 나라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스웨덴 외교차관이 북한을 방북을 2000년 3월 달에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엘리아스는 아마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청와대의 메시지를 가지고 북한을 들어갔어요. 아마 뭐 남북 정상회담을 좀 해달라고 이런 메시지를 갖고 북한을 들어갔는가 본데 그런 여러 가지 협의를 한영우 씨를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제가 몇 개 그렇게 내가 인용해서 썼고 한영우 씨 말에 의하면은 김한정이나 박지원 같은 사람은 이런 엘리아시안이 방북하고 관련해갖고 이건 국정원이 알아서도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손명현 대사라는 분이 또 하는 얘기가 자기가 공관장 회의 들어가갖고 그 대통령하고 이렇게 잠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뭐 이 엘리아손 방북에 대해서 굉장히 바삭하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김대중 씨가 엘리아손이 놀랄만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그렇게 손명현 대사에게 얘기를 했다는 걸 그런 정보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외교적으로 제가 이런 부분은 드러나게 되면은 스웨덴하고 대한민국의 외교관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안 쓰려고 그랬는데 뭐 민감하지만 일부분은 제가 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손 대사하고 한영우가 스웨덴에서 또 만났을 거 아니에요. 엘리아손 문제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영우가 손 대사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손 대사가 한영우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손 대사는 한영우는 엘리아손 측을 대신을 하는 거고 손명현 씨는 한국하고 자기가 김대중 씨한테 들었던 거를 갖다가 서로 얘기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디스커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제가 제일 그 내용 중에 제일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손 대사는 박경태 노르웨이 대사에 비하면은 굉장히 활동한 행적이 굉장히 적어요. 이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죠. 제가 처음 밝히는 거고 아마 이 부분에 상당히 민감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얘기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꼽아라 그러면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박경태 대사가 누구 만났다 뭐 얘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일반적인 일이 사실은 일반적인 일보다 훨씬 좀 더 나갔다고 봐야죠. 그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사가 이 사람들하고 더 자주 만난 건 아마 사실일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현지 사정을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노벨상 공작을 하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박경태 대사는 김한정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움직였어요. 근데 김한정 씨는 너무 자주 만나서 티를 내지 말라. 그리고 너무 안 만나서 뜸하게도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초청을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갔어요. 또 쭉 보시고 2000년 2월 27일 날 구스마오 대통령하고 쿠로타 장관 방한 초청하는 또 김한정이가 다 김한정 씨가 모든 걸 한 건데 국회의사당 건립 지원 약속하고 이런저런 다 일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월간 조선 2004년 11월 달 기사 말미에 보니까 S 기업이 약 200억 원을 해서 국회의사당을 지어주는 그런 무슨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월간 조선 기사에 냈던데 아마 그 얘기가 이 얘기일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글을 쓰고 난 이후에 동아일보에서도 이게 기사가 잠깐 됐었죠.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이것도 김한정 씨가 동티모르에다가 국회의사당 지어주는 거는 김한정 씨가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다는 건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증거를 대라 그러면 증거를 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